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요새 겨울이라 너무 추워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 인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먼저 코로나에 대한 인간의 무기들이 속속 주사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최근 28만 명. 28만 명. 우리는 지금 1000명 좀 넘어도 난리인데 28만 명을 찍고 최근에 한 20만 명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합니다. 영국도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좀 접종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미국의 보건당국은 내년 4월까지 한 1억 명의 미국 사람들한테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백신을 구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뭐 백신을 못 구해오는 거 아니냐,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이 백신이 좋다, 저 백신이 좋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백신이 없는데 어떤 백신을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가장 바이오 업계의 최고 전문가인 정희영 여의도 약방 주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담스럽네요, 소개가. 안녕하세요. 저 바이오 쪽 출입하고 있고 정희영입니다. 저희도 뭐 여의도 약방이라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홍보는 아닙니다. 홍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약방의 약방지기들입니다. 코로나 얘기에 앞서서 여의도 약방 홍보를 좀 하자면, 바이오 주식이 참 어려워요. 이게 바이오가 솔직히 바이오 회사 투자하면서 그 회사 뭐 하는지 알면서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뭐 하겠거니 말할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이오가 또 정보에 굉장히 주가가 예민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사실 그 뭐 신문에 봐도 나오긴 나오는데 읽어보면 또 잘 눈에 와닿지도 않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공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체하는 애들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여의도 약방에서는 정희영 기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도 해주고, 네. 실제로 공장이 있는지 가보기도 하고, 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소개를 해주는 그런 뭐 유튜브 채널입니다. 나중에 여의도 약방 잘 안 되면은 그 발칙한 경제가 인수합병하도록 PD님 괜찮다. 제작비 좀 많이 갖고 와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도 사고 그러지. M&A 콜. 그 오늘 뭐 이야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발빠르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백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좀 예. 어떤 게 장점인지 경쟁력도 분석을 해보고, 현재 뭐 외국에서 진행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그러면 국내 백신 개발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백신 관련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거기서 요새 기사를 보면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거는 뭐 비싸다고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뭐 치료 뭐 백신 뭐 확률이 낮다고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뭐 추운 데서만 뭐 해야 된다고도 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이 백신별로 좀 특성이라든지 어떤 특장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많은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 개 백신만 추려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예.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원래 그 4파전이라고 해가지고 존슨앤존슨도 언급이 됐었는데, 예. 이게 좀 임상이 조금 밀리면서 내년. 근데 1월에 끝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1월에 중간 결과 1월이면은 발표될 뭐 것 같다.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 네. 또 금방 나오긴 그래서 나오네요. 뭐 보면은 3파전 아니면 4파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중간 결과 발표한 3개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는 메신저 RNA, mRNA 백신이에요. 백신의 메신저 종류. RNA. 네. 예. 이게 뭐냐면 그 하나 더,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백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오늘 몸에 방송 접을까요? 나 몸 너무 어려운데. A few moments later. 바이러스 백신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독감 백신도 바이러스 백신이고. 아, 예. 이게. 근데 메신저 RNA 백신이 뭐냐면, 이 백신이라는 게 바이러스 단백질이 들어오면 우리 예. 몸에서 면역에서 이 바이러스 백신을 분석합니다. 이게 뭔가. 예.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를 예. 만들어내요. 그 항체가 만들어지면 다음에 같은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몸에 침투를 못해요. 이미 항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감기 걸렸을 때 한 번 낫고 나면 그 감기는 또 안 걸리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근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우리 맨날 감기 걸리잖아. 다른 아, 그건 다른 바이러스가 감기. 많으니까. 어쨌든 같은 바이러스가 한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서 얘를 무찌르고 네. 나면 그 다음에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무찌를 수 근데 있다. 무찔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다만 딴 애가 들어와서 우리는 또 감기에 걸리는 거다. 예. 그래서 백신이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생긴 예. 백신을 미리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무찌를 수 있도록. 근데 보통은 바이러스 백신이에요. 바이러스 생바이러스 그 죽은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바이러스 껍데기에 안에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예. 요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백신을 넣는 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 벡터라는 게 전달체. 그래서 껍질은 바이러스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넣는 거죠. 그걸 넣는. 그러면 이 그러면은 유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생긴 애인데 사실 이거 걸린다고 죽진 않고 얘가 들어오면은 얘를 무찌른 다음에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게 그렇죠. 아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이 했던 바이러스 벡터 백신. 벡터 백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어쨌든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의 효과는 줄이긴 하지만 예, 예. 그래서 면역 체계가 좀 활성화 낮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뭔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예. 메신저 RNA 백신은 뭐냐? 이게 우리가 DNA RNA를 거쳐가지고 단백질로 가요. 예, 예. 근데 이 DNA 정보 중에서 이 메신저 RNA 같은 경우는 DNA 아미노산이 배열이 돼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와, 진짜 아미노산의 전문가네. 배열을 정해주는 게 메신저 RNA예요. 그러니까 36579 요렇게 배열 맞춰. 이 배열을 맞추면 바이러스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몸속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이 되면 그것도 항체가 공격을 하고 없애는. 이 메신저 RNA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게 메신저 RNA 백신입니다. 이해가? 예, 뭔 말인지는 되시죠? 알겠어요. 네. 그리고 뭐 좀 지나면 못 알겠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는 RNA, 그러니까 mRNA 방식이고 하나는 벡터 백신 방식인데 그러면은 이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어떤 그 원리 저거잖아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대한 건데 그럼 그거로 인해서 어떤 그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은 어떻게 발생을 해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비싸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운반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어떻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개발 속도를 보면은 바이러스 백신은 우리가 많이 연구해온 백신이에요.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대량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죠. 아. 근데 메신저 RNA 백신은 가장 최신 백신이에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그 제넥신의 DNA 백신이 나오잖아요. 이 바이러스 다음에 DNA 백신 다음에 RNA 백신이에요. 근데 이 RNA 백신은 일단은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개발 속도는 빨라요. 대량 생산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가 경험이 없어. 한 번도 이걸로 FDA 승인을 받은 적도 없어. 아, 이번에 RNA 처음이거든요. 백신이 아. 그러니까 이게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RNA 방식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뭐 평소라면 좀 이렇게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신기술이라는 거고 그럼 이게 그 어쨌든 그 회사별로 이 백신은 어떤 장단점이 좀 있어요? 좋은 말씀인데 백신 개발의 그 경쟁력을 봐야 되잖아요. 예, 예. 일단 가장 속도가 빠른 거는 화이자,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예, 예.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의 가장 큰 단점은 보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영하 70도. 네. 예. 거기서 보관을 해야 되고 모더나 같은 경우 영하 20도. 영하 20.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평균 알고 있는 그 표준 냉장 온도 2에서 8도씨에서 보관이 가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뭐 백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때 이게 뭐 그 냉동에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상온 보관을 해가지고 맞아요. 백신을 다 버렸다 그 뉴스처럼 백신은 그 보관할 수 있는 온도라는 게 있는 건데 모더나와 화이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RNA 방식의 백신은 영하 뭐 20도, 50도 이런 데서 보관을 해야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한 표준 정도 냉장 온도. 그럼 일단 그 보관하고 뭐 운송하고 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선구매를 했잖아요. 예, 예.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은 왜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이너스 70도에서 6개월 보관을 했고 예. 할 수 있고 이거 표준 냉장에서는 5일밖에 못 해요. 화이자는. 그리고 모더나는 마이너스 영하 20도에서는 6개월 할 수 있지만 2에서 8도씨에는 30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유통을 한다곤 하지만 이걸 실제 접종을 하는 곳에서 예, 예. 이게 5일
동안 보관밖에 못 한다고 하면 사실 그때 받은 물량을 소진할 수 있을까? 그 넘겼을 때 이 백신의 효능이 유지될까? 이런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이 백신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 가격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사실 사왔는데 물 백신이면 어떡해요? 보관을 잘못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 갖고 올 때는 이제 냉동 포장해가지고 잘해서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접종하게 되는 의료 현장, 전국에 있는 의료 현장으로 보냈을 때 거기서 진짜 오늘 백신 들어왔으니까 5일 안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맞아야 됩니다. 막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5일분을 갖고 있는데 넘었어.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에서 8도씨에서 6개월 보관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존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안 바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은 의료 현장에 그 초저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이건 또 추가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그러게요.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백신 선택에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가 좀 먼저 나와가지고 아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데 맞는 거 보면은 화이자 백신 뭐 먼저 맞는다 그러던데 뭐 걔네들은 뭐 어떤 방법? 걔는 왜 그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도 부러운 거야. 우리도 맞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운송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니 뭐 쟤네는 잘 쓰는데 왜 우리는 운송을 못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일 신규 확진자가 컨트롤이 안 되는 범위예요. 얘는 빨리 맞춰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웃 간 방문도 안 돼요. 그리고 상점 같은 경우도 아예 다 문 닫아. 포장만 돼. 우리는 뭐 9시 이후 이러잖아요. 아예 안 돼. 그리고 영화관 이런 데도 다 셧다운이에요. 어쨌든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찌됐든 빨리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건당국은 어찌됐든 지금 컨트롤 가능한 단계다. 그리고 지금 백신의 뭐 효능,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중간 결과 발표하고 뭐 화이자는 최종 단계까지 발표했지만 뭐 95%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 95% 확률로 면역이 생긴다. 면역 효과가 95%. 그럼 5%인 사람들은 안 생겨요? 이게 95%가 어떤 수치냐면요. 예. 그 백신 임상을 했잖아요. 그 맞은 사람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을 봤어. 100명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은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이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맞은 95%란 100명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5%밖에 안 됐다. 나머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95%였다. 95명이었다. 이런 거죠. 그럼 어쨌든 100%는 아니니까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한 5% 정도만 걸리더라. 막 이런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데들은 좀 어때요? 어디가 그건 제일 높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너무 웃긴 게 화이자가 11월 8일 날 발표를 했어요. 90%다. 그랬더니 이후에 6일 날 모더나가 발표합니다. 우리는 94.5%다. 이후 바로 18일 날 이틀 후에 그 화이자가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95%다. 조금씩 올라가네요. 네, 경쟁을 하죠.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간 결과 발표하는 걸 엄청 기다렸어요. 어느 정도일까.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70% 밖에 안 되는. 사실 70%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요. 낮죠. 근데 FDA 승인 기준, FDA가 기대했던 그 면역 효과는 50이었거든요. 50%? 근데 높은 편이다. 근데 앞에 발표한 두 회사가 상당히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높은 수치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혹시 일반적인 백신은 어느 정도? 또 50, 60 정도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독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낮은 건 아니네. 아닙니다. 근데 두 회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효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FDA 승인을 받으려면은 임상 수가 3만 명이어야 돼요. 최소. 예. 근데 일단 그 중간 결과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 수치는 11,000명? 11,000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은 FDA 승인을 받으려면은 그 승인 기준도 안 되고. 그리고 얘네 발표를 한 걸 보면은 1차 때 반 정도. 원래 2회분 맞는 거잖아요. 예. 1차 때 용량의 반 정도 맞고 2차 때 원래 용량을 맞았을 때 나왔던 그 면역 효과 90%. 근데 1차 때 1 받았는데
정용량을 맞았는데 결과가 62%밖에 안 나온 거예요. 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반을 처음에 맞췄냐 그랬더니 실수였어. 아, 그래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 근데 그래서 FDA의 신뢰를 잃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됐든 90%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승인 신청하면 돼라고 했는데 어쨌든 90% 맞은 게 원래 계획된 프로토콜의 임상 결과가 아니라 실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네가 이걸 증명해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 예상외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이 늦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예, 예. 임상수 환자도 못 채웠고 두 번째 이런 임상 결과도 뭔가 불확실한 약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어떤 약효라든지 약효라는 건 아까 아까 면역 효과도 높고 그리고 충분히 풀도 구성이 잘 돼 있고 네. 근데 단점은 온도가 너무 낮은 데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실온 표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효과가 약하긴 하지만 그거를 뭐 그 정도는 일반 백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 다들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까 해보니까 뭐 한 번은 여기 반 하다가 뭐 100% 했다가 100% 했다 100% 했다가 뭐 이런 어떤 임상 절차에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걸로 봐서 야 이거 뭔가 좀 숫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의심을 좀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한번 그 부작용에 발생해서 임상을 중단했었어요. 아. 원래 그 임상 3상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5월에 시작을 했는데 예. 그리고 모더나나 화이자는 7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9월 달쯤에 그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도 그때 중단이 됐을 때도 그 FDA에 알리지 않았어. 빨리. 그런 임상 과정에 굉장히 계속 불신이 쌓였던 거죠. 그러면서 중단됐다가 다시 10월쯤에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존슨앤존슨도 임상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예. 임상 시작하자마자 9월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10월에 다시 재개가 돼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물론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이게 백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작용으로 중단된 경험이 있다라는 것도 어찌됐든 뭐 보시는 분들이나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죠. 화이자나 모더나는 중단된 경우는 없었어요? 네,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단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어떤 그 장단점도 중요한 것 같은데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어떤 회사인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회사는 좀 어때요? 이게 회사별로 좀 특징들이 좀 있나요? 화이자 같은 경우야 워낙 유명한 회사고 사실은 그 회사의 그 경쟁력을 따져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이나 그리고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 제약사예요. 사실은 시장이 조금 이 백신이 맞나라고 회사 때문에 했던 거는 모더나였거든요. 모더나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팍 받아가지고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 모더나는 사실 2010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회사 아니네요.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상이나 이런 게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대량 생산 분야에 있어서도. 예. 그래서 지금 모더나가 만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후 대량 생산 과정에서도 커버할 수 있을까? 라는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백신을 이 회사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임 PD님 얘기 다 들어보니까 어떤 거 맡고 싶으세요?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백신 가격이 제일 비싸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방송에서 맞아, 4달러 얘기 나오잖아요. 가격 얘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쌉니다. 4달러. 보통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빼고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랑 그리고 모더나는 다 2회 접종이에요. 근데 1회 접종 가격이 아스트라제네카는 4달러. 4,000원 대충. 그렇죠. 그리고 화이자는 19.5달러. 19.5, 2만 원. 그리고 모더나는 37달러입니다. 37,000원? 오, 이거 가장 비싸요. 비싼데요? 여기가 R&A 애들이 좀 비싸고. 비싸요. 신기술이잖아요. 신기술. 신기술은 좀 비싸다. 근데 우리는 신기술이나 구기술이나 상관없는데 고쳐주기만 잘 고쳐주면 되는데. 가격면에 있어서는 존슨앤존슨이 메리트가 있는 거는 1회 접종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그 편의성 면에 있어서는 존슨앤존슨이 1등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2회 접종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3주에 한 번, 아니 화이자는 3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달, 그리고 모더나는 4주 만에 접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기억해냈다가 또 가서 맞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존슨앤존슨은 1회 접종인데 $10. 오, 10,000원. 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4,000원 곱하기 2니까 8,000원. 가격은 어쨌든 바이러스 백신이라 그랬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계열이 좀 가격은 좀 저렴하네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 초부터 받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내 중에 뭐 맞아야 되는 거야? 일단 저라면